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1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중해제약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돌파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8,400원 정도, 500원 정도.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조금 오지는 못했지만 좀 덜 미쳤지만 저는 욕심 없이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해제약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했네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종목은 매매를 좀 마쳤고 한 종목은 장 마감 무렵에 좀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중해제약을 시초가 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시초가 부분에 매수를 해서 시초가의 조금 아래쪽에다 매수를 했죠. 자, 이 부분 정도에서 제가 좀 매수를 했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빠르게 달고 회복을 하면서 바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몸통 고가 라인 이 자리에다가 이제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죠. 그래서 대략 한 3% 정도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니까 수수료 빼고 뭐 한 3.5% 수익 실현한 것 같은데 제가 역시 매도한 데는 무릎하게 사서 허벅지에 파는 게 또 전공이다 보니까 그 위로 상승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 상승이 거의 뭐 12%가 넘게 더 나왔고요. 얘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렘데스비르 치료제보다 이 치료 효과가 600배나 더 많다라는 이 췌장염 치료제 나파모스타트라는 물질이 또 관련 테마를 일으키면서 이 JW 중해제약하고 또 제일약품하고 제일약품이 대장이었고요. 제일약품은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SK케미칼이 있었죠. 자, 그 중에 오늘 SK케미칼은 시가 갭을 7%를 띄우고서 아래꼬리 없이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로 쳤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장 초반에 SK케미칼과
이 제일약품을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중해제약에 이제 좀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SK 케미칼이 가장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중해제약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욕심 없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얘네들이 이렇게 2차 파동 연이어서 나오는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SK 케미칼과 JW 중해제약은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지만 제일약품은 연이은 상한가로 이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얘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갭이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관련 또 뉴스로 해서 오늘 명문제약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은 다른 이 뉴스인데요. 얘는 생산 제품 중에 CNP 정이라는 게 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래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요. 이 횡보 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큰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윗꼬리 매물대까지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나마 거래대금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래대금 중에 가장 많이 터졌죠. 오늘 한 2천억이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래대금 측면과 이 몸통 매물대를 뚫어낸 모습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요거 하나 이제 꼬리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부분, 요게 좀 아쉽긴 했지만, 분봉상 상한가도 또 빠르게 들어갔다가 살짝 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상한가를 강력하게 좀 말아 올리면서 장 막판까지 강하게 좀 굳혔어요.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요. 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갭을 어느 정도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은 또 매매 대응을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아제약이라는 종목이 또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얘도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 괴질에 걸리고 있는 이슈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 괴질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라는 뉴스로 얘도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 돌파 자리가 이 매물대를 또 살짝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항대를 어쨌든 뚫어내고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 거래 대금이 2,300억이 좀 넘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분봉상 상한가에 들어갈 때 깔끔하게 좀 일찍 들어가서 딱 상한가를 마감하지 못하고 장 막판에 좀 흔드는 과정에서 동시호가에 이렇게 상한가에 좀 올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상한가 마감하고도 다음날 굉장히 크게 갭을 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얘는 제가 여기서 사실 정거장 매매 자리를 좀 보긴 했습니다. 자, 요 자리죠. 자, 요렇게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었고 크게 보면은 요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요 쌍바닥 자리에서 만든 이 고점 라인을 자, 요봉에서 돌파하고 정확하게 여기서 아래꼬리 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매매를 안 한 이유는 이 자리가 바닥권 대비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20%대가 넘는 자리였기 때문에 22% 정도 구간이었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손절을 짧게 잡고 할 수는 있는데 얘는 원칙대로 손절을 한다면 이 저점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손절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것만 해도 5%가 넘어가니까요. 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손절 구간도 좀 크다. 예, 물론 응용을 해서 이 봉의 뭐 저가 라인에다가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 자, 그러면 이제 손절 구간은 짧게 좀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손절을 하면은 자, 요렇게 2.6%니까 수수료 포함해서 2.9% 정도 나오겠네요. 자, 요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제 요렇게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손절 구간이 클 때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손절 구간이 크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조금 위험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매했다면 수익은 났겠죠. 그렇지만은 위험이 최우선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수익보다는 위험이 우선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타랩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에 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호실적이 나와서 1분기 호실적이 나와서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호실적,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는 좀 일회성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여러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큰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군들을 이루는 그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진 않아요. 일회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샘표식품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샘표식품이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해서 간장을 생산하는 이 샘표식품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두 관련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봐요. 어쨌든 얘도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일정한 박스 구간을 오늘 돌파를 강력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요런 저항 구간을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터진 거래 중에는 여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이 구간을 빼고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으로 따져서는 좀 큰 거예요. 최근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의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큰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이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상한가를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장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상한가 잔량을 그렇게 많이 쌓은 종목은 아니지만 의외로 또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시가갭을 좀 높게 띄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또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나오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비트 컴퓨터를 장중에 좀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좀 했죠.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어제 또 뉴스가 강력하게 떴죠. 원격 진료, 이 비대면 의료 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려를 한다,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안매 물대를 돌파를 하고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분봉상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시도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봉상 좀 돌파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일봉상도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죠. 그래서 3분봉 돌파 매매로 여기서 요 정도 구간에 제가 잡아보려고 대기를 해놨는데 제 매수가를 좀 또 주지를 않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대 뭐 이런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6%고요. 자, 요 구간만 해도 5.5% 정도니까 충분히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 한 3%, 한 2%, 3% 많이 수익을 낼 때는 한 5%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줬던 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매수가를 또 주질 않아서 아쉽게 또 매매는 하진 못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한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는 그래도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자,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어요. 0.66% 시가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는 좀 아래쪽으로 강하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오후장에서 꾸준하게 들어주면서 아래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정고점 라인을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지만 결국엔 얘도 장 시작한 이후에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깊게.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아랫꼬리를 잘 달아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굉장히 우리 시장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전약 후 강이 가장 좋은 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최근의 모습은 전부 다 전약 후강의 캔들이었어요. 전약 후강이 되면 캔들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도 양봉이 뜨거든요. 그리고 갭 상승이 떴어도 아랫꼬리 주고 또 양봉이 나고요. 거의 그런 캔들이에요. 자, 이렇단 얘기는 진짜 강력한 대세 상승장에서나 이런 캔들이 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시장이 시작을 해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면서 양봉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종목들은 대부분 플러스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이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그 중에 특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이 종목들 산업 섹터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 K바이오가 이 시장을 주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좀 오늘은 하락의 깊이도 장 초반에 좀 깊게 나왔고요.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한 번의 캔들로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뭔가 상승의 그런 강한 힘이 약해지지 않았나? 자,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인 시젠과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K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두 종목이 조금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오늘 수급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에 일관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에서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은 여전히 사고 있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자, 최근에 연기금의 매매 동향이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매도를 많이 했다 싶으면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번갈아 가면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조금의 매도세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좀 특이 동향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항공주들이 실적 발표가 좀 나왔어요. 자,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이 566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이제 2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이 우려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아시아나는 마이너스 282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나마 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여객 부분에서는 적자폭이 컸지만 이 화물 쪽에서 수익이 좀 나면서 이 적자폭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 항공사인 LCC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잖아요. 전부 다 여객 운송에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진에어도 그렇고, 뭐 에어부산도 그렇고, 에어서울도 그렇고, 그리고 상장 회사가 아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엄청난 또 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 발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2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이 항공사들의 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이은 이 코스닥의 강한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여러 지표들과 기업들의 실적들을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건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